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7일 김강튜브입니다. 어제 오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가 강화도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뉴스 들으시고 많이 놀랐었죠. 사실은 저도 많이 놀랐을 뿐 아니라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저게 사실일까 제 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4살 나는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5시간을 헤엄을 쳐서 죽을 고생 다 해서 가까스로 온 남한을 뒤로 한 채 다시 또 헤엄을 쳐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맨정신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정신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인들이 증언에 따르면 자기를 각별하게 대해주던 지인 여성을 성폭행해서 경찰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결국은 감옥 가기 싫어서 북한으로 도망쳤다고 하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상상 밖의 사건에 아연실색했지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그의 지인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가 왜 남한이 교도소 대신 지상의 지옥인 북한의 교화소를 택했을까? 그의 계산 방법을 읽게 자, 이 친구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요, 2020년 6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어리버리했던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애기들을 되게 아주 잘 봐주더라고요. 그걸 봐주면서 유튜브도 같이 촬영을 해서 올렸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정말 살갑게 정말 잘 굴었어요. 살갑게 잘 그러고, 제가 그래서 정말 북에다가 동생을 묻고 왔길래 이 동생을 제가 정말 가슴으로 묻어보자, 내 동생을 삼자 해가지고 정말 잘해서 여자친구도 정말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제가 지금 정말 의도치 않게 그런데 제가 그 뭐라 그러지, 성폭행 관련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래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죠. 원래 저는 사람을 잘 믿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 법에 그게 5년 동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기 이제 DNA도 다 검출됐다. 이걸 다른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라던가 지인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러도 갔댔어요, 진짜. 아주 해결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쇼를 했죠, 이 갓나 새끼가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6월 말경에 제가 그 집을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아담하게. 저는 짐이 진짜 많아요. 썩어지게 많습니다, 제가 짐이. 근데 그렇게 많은 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너무 단촐한 거예요. 이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게 너무 이상한데, 너무 단촐하게 있는지라, 그래, 남자 혼자 사는 그런 집이니까 깔끔하게 있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정리를 하고 있던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폭행 관련 범죄자가 초범인 경우에는 범죄의 행태에 따라서 판결이 좀 다르겠지만 보통 1년부터 3년 사이에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교도소에 가는 게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아파트 보증금을 빼고 또 승용차를 팔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인데,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 돈을 가지고 감옥 안 가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타선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는 21살에 남한에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민족반역자 그리고 월경 도주자들에 대해서 그가 자의적 귀향에 관계없이 5년부터 10년까지 징역에 처해서 그동안 교화소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알 나이에 왔습니다. 결국 그는 남한이 교도소 그리고 북한이 교화소 중에서 결국 북한의 교화소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이 교화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정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고동노동과 또 감옥 내 교도관들이 무차별적인 구타와 그리고 체벌 때문에
교화소를 마칠 때쯤이면 반죽음이 되어 실려 나오는 것이 일상사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끝끝내 살아서 나왔다는 그 안도감, 그건 느껴보지 못한 저나 또 시청자분들도 다 모를 것이다 하고 이제 노동교화소 체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한의 교도소는 비록 자유는 제한되어도 먹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치금 있으면 필요한 음식도 골라서 먹을 수 있고요. 속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북한 감옥에 비교하면 문자 그대로 궁전 감옥입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 남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궁전 감옥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1살이면 이 정도의 상식은 가졌을 법상 싶은데 그럼 어찌된 영문인지 궁전 감옥을 내치고 지옥 감옥을 선택했을까요? 저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의 교도소와 북한의 감옥이 나란히 있어가지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런 선택도 아니고 또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한강을 헤엄쳐야 되는데 한강 하구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 경비 군인들 있기 때문에 가다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몇 시간을 헤엄쳐야 하는데 살아서 북한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 이후 자기에게 어떤 철퇴가 내릴 것인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북으로 가는 한강에 뛰어들었던 김남혁, 그는 이미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를 잘 알고 있는 또래의 탈북 청년들을 몇 사람 만나보면서 그가 그처럼 못나고 황당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심리적 요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김남혁이 되어서 시청자들을 놀래키는 해연 탈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에 대하여 제가 많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남한이 교도소가 아니라 북한이 교화소를 택한 멍청한 짓을 하게 된 이유를 짧게 3가지만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는 충동적으로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자유대한의 소중함을 고생하다가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보다는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인들로부터 착하면서도 물렁물렁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내성적인 김남혁의 성격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남한 사회에서 연고가 없이 청년이 독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심각한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젊음의 피, 이것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번 김남혁 씨를 어느 탈북 청년들이 독서 모임에서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 입시와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고마운 이 남한의 한 여성 리더분이 있는데 어느 날 탈북 청년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 있으니 오늘 모임에 와서 그들과 밥도 함께 먹으면서 저희 정착 경험담을 좀 들려주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갔댔는데 한쪽 구석에 말 수도구도 좋고 내성적인데 또래 친구들보다는 얼굴에 웃음기도 있었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젊은 친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있은 건 아니지만 헤엄을 쳐서 남으로 왔다는 그 탈북 노정이 특이해서 저희 이 유튜브에 초대하려고 설득했는데 아쉽게도 쑥스럽다고 하면서 그는 끝내 거절을 하였습니다. 어제 오후쯤에서 김남혁의 지인인 한 탈북 여성 유튜버가 방송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근황을 소상히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과 사진을 이제 보게 되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청년 내가 봤는데 바로 그때 그 청년이구나. 그렇게도 착해 보이고 해맑아 보이던 걔가 끝내 일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그를 만났을 때 그가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너 어떻게 혼자 남한에 올 생각 다 했어? 그랬더니 그가 뭐 별거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백마산에 올라가서 어렴풋하게 앞에 보이는 김포쯤 될 것 같은데요. 남쪽을 바라보니 얼마나 야경이 빛나든지 어두컴컴한 개성은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죽기 전에 야 저기 저 멋진 곳으로 가보자 결의를 하고
한강으로 헤엄쳐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들은 무슨 일 해서? 예, 사모님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옥수수밥 먹을 때 그런 대로 쌀밥도 자주 먹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남혁은 지금 통합당 국회의원까지 된 지성호 씨가 겪었던 끔찍한 배고픔 이런 것도 모르고 또 반짝거리는 별빛을 보면서 온갖 꿈을 꾸어대는 청년 한때의 그 결기를 가지고 한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남한 생활이 아무리 풍요롭고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유할 줄 모른다면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남한에 오기 전까지 북한에서 주체 종교에 강제로 세뇌되고 머릿속은 온통 충성, 효성 이런 잡동사니로 어지럽혀져 있는 데다가 21살에 뭐 그리 북한 세상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남한에 오니 그런 글을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같은 또래의 남한 청년들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머리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자유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뭐 지혜나 지식이나 노하우 그에게는 없었고요. 또 법치와 사회적 제도와 통념, 성인지 감수성과 참음과 양보, 배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걷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부모 밑에서 크게 고생도 못하고 덜컥 밝은 별빛을 따라 결김에 온 남한이지만 남한에 대한 사형 설명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생활에 첨벙 뛰어들었으니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성폭행범이 되었고 그렇더라도 젊음이 있으니 이제라도 새롭게 교정하고 시작하면 되겠지만은 심신이 연약하고 극도로 불안했던 그는 얕은 무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갈 때 약 한 4만 달러의 돈을 웅져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헤엄쳐 가가지고 북한 땅에 도착해서 먼저 거기다 표식을 해놓고 거기다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보이보에 찾아가서 자수를 할 것입니다. 여기 함께 온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가 꼬드기는 바람에 짧은 생각에 조국을 반대하였지만 가서 남쪽에 정작 살아보니 이 말 딱 들려주면 장군님 떠나서는 못 살겠더라. 이런 정도로 둘러치면 몇 년 교화 갔다 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고생 끝 돌아와서 묻어둔 돈 4만 달러를 꺼내서 생활을 시작하면 행복 시작 이런 걸 꿈꾸었을 것 같습니다. 큰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한에서 그 개가 돈 가져갔다는 얘기까지 다 풀었으니까 그 돈마저 다 뺏겼을 것이고 노동교화소는 무조건 가야 하니 몇 년을 살겠는지는 몰라도 여기 와서 엄청난 소고기를 많이 먹어댔던 그 뼛속 살까지 빠지고 나면 바로 탈수가 오죠. 그리고 허약이 와서 그곳에서 최소한 영양으로 사는데 습관된 다른 수감자들하고는 달리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러운 딱지를 붙이고 가서도 제발 감옥에 가서 죽지는 말고 살아서 다시 재생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김남혁 군이 월북 사례를 통해서 우리 정부도 탈북자들이 정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는 집도 중요하고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인으로서 북한과 전혀 다른 우리 사회, 즉 책임이 따르는 자유와 이 풍요를 어떻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더불어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이 정책적인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숱한 탈북민들을 다 일일이 케어하지 못하는 만큼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어떻게 하나 서로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고 쥐들끼리 쥐지고 볶고 즉 다투기도 하면서 서로 먼저 온 선배가 후배에게 알아듣기 쉽게 투박한 북한 사투리라도 정감이 있고 귀에 솔솔 들어오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탈북자들은 변절자라고 취급하고 북한과의 거래에 해방이 된다고 하면서 억누르고 짓밟고 숨죽이고 잠자코 밥이나 먹고 살라고 하는 이렇게 욱박지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관심과 사랑과 덕을 베풀겠습니까? 김남혁 군이 3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3년 전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동란의 시기였죠. 그가 와서 지켜보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복수할국이 한낱 벌어져가지고 북한에서는 이름 높았던 여성 대통령까지 감옥에 끌려가는 이 참혹한 실상, 그리고 날로 각박해지고 돈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 사회상을 21세의 청년 김남혁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또 그에게 누구도 그가 그런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올바른 소리를 해줄 데가 없는 이런 황량한 벌판에서 홀로선 김남혁, 그는 올바로 그리고 탈선 없이 성장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청년을 북으로 돌아가려고 작심하게 만든 것은 너무도 허술한 우리 군의 기관과 청와대 발, 문재인 발, 이 반짝했던 무지갯빛 화해 무드 때문에 해이될 대로 해이된 이 친북 정서가 그 청년이 월북 결심을 굳히는데 부채질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수차례 김남혁이 돈을 모아가지고 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묵살했다고 지인들이 밝혔습니다. 간첩을 신고해도 달가와 안 하고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김여정은 남한에 대고 호통질을 해날 해대고 있습니다. 그는 적은 여전히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담화문까지 내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적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강습시키고 있는데, 우리 남한은 우리 군도 적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평화에 푹 심취되어 있습니다. 물론 75년간의 남북한 대결은 너무도 큰 아픔과 고통,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피로, 이것을 누적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담보나 책임도 없이 오로지 정치꾼들이 자기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북한과 거래하고 찝적대다가 어느 날 내가 드디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다, 너스레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 북한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남북 평화를 나불대고 있는 그런 천치들이 사는 세상. 21살의 청년이 그것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평화를 사랑하고 너무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핵을 끼고 앉아 기고만장하여 남한의 주리를 틀고 있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북에 대한 경계심을 다 풀고 스스로 무장해제돼 가지고 북한의 선처와 아량과 평화의 호응만을 기다리는 이 상황, 이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종북의 무리, 친북의 패당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을 하루빨리 드러내는 것이 북한이 독재체제를 어서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기림을, 즉 헤엄쳐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의 망동, 이걸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